네, 이제 그 5장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목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 자, 구조화 상품 얘기를 할 텐데, 자, 이제 1절 들어가 볼게요. 개념과 유형. 여러분, 이제 구조화란 말이 우리 파생상품 처음 시작할 때 나왔었죠. 파생상품을 이제 어디에 활용하냐 했을 때, 구조화 상품 만들 때, 즉, 사전에 수익 구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 채권 이런 전통 자산에다가 이제 파생상품의 옵션을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개념 보기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보면 이제 구조화 상품은 뭘 말하는 거냐? 이제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다가 파생 상품을 이제 결합했다는 겁니다. 결합해서 뭐 이제 발행자하고 투자자 서로 이제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이다. 뭐 이런 뜻인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ELS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사전에 수익 구조를 이렇게 제시하고 가격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원금 주고 이익 주고 또는 뭐 리베이트만 주고 뭐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바로 가서 구조화 상품의 이제 구조 유형. 자, 첫째 줄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할 때 이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장점이 뭐가 있냐. 투자자가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면, ELS 같은 데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점. 투자자가 바라는 요구사항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제 주식은 선형구조고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그런 것보다 이제 다양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이제 구조에 따라서 그냥 주식만 가고 있을 때는 수익이 안 날 때도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익을 이제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형태에 따라서 페이지 넘겨서 첫째 줄 끝에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손익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꺾이는 구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밑에 기존에 노출된 리스크를 적절히 배분 분산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 운용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화 상품의 이제 기초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뭐 해외 자산이나 이런데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는 이 구조화 상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기초 자산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수익을 주는데 세 가지, 주식 연계, 금리 연계, 통화 연계 이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2절로 가서 주식 연계 상품, 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ELD, ELS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예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 보면 이제 이자를 얼마 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ELS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또는 ELD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단 이제 원금에다가 이자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주가 상승률, 주가 변동률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 또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주가 상승률을 주겠다. 그래서 주가 연계 상품인데 그 개요 첫째 줄에 보면 주가 연계 구조화 상품은 핵심 구조가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권과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걸 채권으로 확보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파생 상품이잖아요. 옵션. 주로 이제 옵션을 결합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재가 거기 뭐 수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원금 그 R이 수익률이라고 그랬을 때 F가 원금이고 그리고 이제 알파 부분하고 베타 부분, 그 베타의 이제 옵션 이렇게 곱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 상품이 1번, 2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 제고 구조. 수익률을 높여주는 구조는 원금 비보장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금 보장 여부를 약화시키고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런 상품이 있고 한마디로 하면 이제 비보장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원금 보장 구조는 여기에다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쪽 부분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파를 키우는 거냐, 베타를 키우는 거냐. 아무 말도 아니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역시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맨 위에 R,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원금 F의 1 플러스 I0분의 IM 마이너스 I0. 그게 뭐냐면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만큼 원금 플러스 주겠다.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식이 나오면요. 그러면 거기에 주가가 의미가 그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마이너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보장형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식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뭐예요? 맥스 값이다 이렇게 돼 있죠? F, 원금 또는 그거 두 개, F에다가 곱한 거. 그거 중에 큰 값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보장형 상품의 구조예요. 만약에 우측 부분이 여러분 음액값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서 음액값이 나오면은 F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원금은 주겠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원금에다가 그만큼 더 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예, 밑에 것은 원금 보장형 구조고요. 위에 것은 비보장형 구조인데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예제는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측입니다. 유형별 투자 전략. 요게 이제 수익 구조에 따라서 이름들이 붙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주가 연계 상품 중에서 스프레드 상품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스프레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옵션 공부했잖아요. 옵션에서 스프레드 그러면 위아래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봐봐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또한 이런 말 있죠. 자, 스프레드 상품은요. 이익 손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제한, 손실도 제한. 다만 강세장 또는 약세장이 예상되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쓰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다. 우리 여러분 옵션에서 옵션 투자 전략 중에서 강세, 약세, 스프레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이제 나오는 상품이다 이거죠. 페이지를 넘기면 그 예제 5-2가 있는데 이 식을 왜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 식은 생략하고요. 여러분 얘 구조가 그러니까 스프레드 구조 그러면 우측에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원금 보장형 강세 콜옵션 스프레드 구조.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 기초자산이 이제 주가인데 주가가 빠지면 원금을 주고 주가가 올라가면 비례적으로 수익을 주고 거기 이제 배리어죠, 여러분. 그 배리어를 건드리면 그걸로 확정되는 거. 최고 수익이 이렇게 확정되는 거. 이걸 이제 캡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여러분 이게 불 스프레드 구조잖아요, 여러분. 강세 스프레드. 이게 스프레드 이제 구조의 상품이다. 그럼 반대로 설계하면 떨어질 때 일정 이익 주고 비례 구간 있고 올라가면 원금 주고 그러면 이제 예, 약세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만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익 손실이 다 이제 제한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설계를 해갖고 수익을 내려 그러면 들어온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면 채권하고 이제 그 옵션을 결합해야 되는데 이 옵션을 어떤 옵션을 사야 돼요? 이 강세 스프레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옵션으로.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시면 아까도 체크했지만 이제 왼편에 보면 거기 위에 그 네모 두 번째 줄 봐봐요. 그 네모 밑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행사격 낮은 콜을 매수하고 행사격 높은 콜을 매도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자금을 옵션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강세 스프레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격 다른 옵션을 왼쪽을 매수, 오른쪽 매도하는 거잖아요. 매수, 매도. 그렇게 자금을 운영해야지 옵션을 그렇게 이제 편입을 시켜야지 나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구조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션 그러면 디지털은 0, 1이잖아요, 여러분. 주거나 안 주거나. 비례 구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예제 그 만기 손익만 좀 간단히 보면 자, 만기 때 코스피 200이 10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출발점을 항상 100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금을 모아서 처음 운용 들어갈 때를 100이라고 보고 원금 100이 있으니까 그 이상이면은 X%를 무조건 주겠다. 미만이면 이제 수익률은 0이다. 그럼 원금만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디지털 구조예요, 여러분. 디지털. 비례 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X를 기준으로 K를 기준으로 거기가 100이라고 기준으로 떨어지면 원금, 올라가면 일정 수익, 비례 구간 없이. 이게 디지털이다. 이런 상품도 있고요. 너가웃 구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원금 보장형이에요. 이 너가웃이 붙은 것도 그 첫째 줄에 나오죠. 원금 보장형 상품에서 많이 활용한다. 원금 보장형.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이게 너가웃 상품들은요. 그러니까 너가웃에 걸리면 이제 원금만 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을 위한 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을 이제 프리미엄으로 사용해서 주가 지수에 대한 이제 그거를 알아놔야 돼요. 업 앤 아웃, 너그아웃, 콜. 이런 옵션을 매수해가지고 업 앤 아웃, 콜.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상품은 대부분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줘요. 떨어질 때 주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주니까 이제 콜 옵션 구조라는 거고요. 업 앤 아웃은 뭐냐면, 예, 배리어를 정해놓고 그 배리어 이상으로 올라가면 업. 그럼 아웃 시킨다 이거죠. 업 앤 아웃. 그러니까 다운 앤 아웃 그럼 뭐예요? 배리어 밑으로 떨어질 때 이제 무효가 되는 건데 업 앤 아웃이니까 이제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업 앤 아웃 콜 구조. 그럼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원금 보장, 올라가면 비례적으로 수익. 근데 이제 한없이 수익을 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배리어를 설정해서 요걸 건드리면 리베이트만 주든지 원금만 주든지. 이게 업 앤 아웃 구조란 말이에요. 뚫고 올라갔을 때 아웃이다. 근데 이 업 앤 아웃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너그아웃. 근데 이거는 보장형 상품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을 해주면서 한없이 수익을 줄 수 없으니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주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너그아웃에 걸렸을 때, 이 너그아웃, 이 배리어를 터치했을 때, 리베이트를 주냐, 안 주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측에 가보면 이제 첫 번째, 리베이트 없는 너그아웃 구조. 거기 이제 그 예제 5-4가 있는데요. 예,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밑에 그림만 봐볼게요, 여러분. 맨 밑에 그래프에서 여러분 또 합성이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맨 왼쪽 그림 있죠? 예, 그게 리베이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비례 구간이 있고 여기 이제 요 기울기가 참여율인데요. 주가 변동률에 원금에 몇 프로 수익을 주냐? 이게 이제 참여율이 100%면 똑같이 주는 거고 참여율이 100%보다 크면은 주가 변동률보다 더 주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덜 주겠다 이런 뜻인데 예, 금을 밟으면 원금만 주겠다. 그래서 통상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투자가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는 이제 그런 모양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기본 개념이 요거다. 리베이트가 없으면. 그런데 페이지 넘기면 이제 리베이트를 주는 너그아웃 구조. 여러분 한참 올라가다가 여러분이 여기 투자했는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이렇게 되다가 이걸 금을 밟았어요. 그러면 도로 원금만 받으니까 예,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리베이트가 위로금 주는 거거든요. 위로금. 리베이트가 있는 거. 우리는 여러분 리베이트 건드리는 게 만기 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세 번째 줄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리베이트란 만기 중에 한 번이라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금 밟으면 무조건 확정되는 거예요. 상품에서. 한 번이라도 주가지수가 배리어에 도달할 경우에 향후 주가지수 변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확정되는 수익, 일종의 위로금이 리베이트인데 예. 거기에 이제 5-5 예제 있죠. 요거는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거기 손익구조 첫 번째 점을 보면 예, 만기 내 주가지수가 배리어 이상으로 상승한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터치를 했으면 예, 지수 움직임과 상관없이 R%를 주겠다. 이 R이 이제 리베이트죠. 두 번째는 그 배리어 상승한 적이 없고 건드린 적이 없고 주가가 상승하면 요 구간 요 참여율을 곱해서 비례적으로 주겠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원금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게 떠올라야죠. 요런 구조가. 밑에 그림이 그거죠. 이거는 이제 우측 그림을 봐야 돼요. 우측. 왼쪽에서 원금 주고 올라갈 때 주니까 이게 다 콜옵션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주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금 밟으면 업 앤 아웃이죠. 그럼 이제 리베이트를 주는 거다. 여러분 우측에 그 예를 들어 있죠.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수치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K가 100이다. 이게 이제 그 행사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사 가격 K는 이제 행사 가격이잖아요. 이게 이제 옵션 행사 가격 100. 그걸 기준으로 배리어를 160에 설정했고, 그러면 기초 자산이 160 건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R이라는 게 참여율이란 말이에요. 참여율이 40%.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가 변동률의 40%. 그러니까 0.4배만큼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똑같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R이 리베이트입니다. 3%. 그러면 여러분 요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를 100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100 밑으로 끝나면 원금 주는 거고요. 100 이상에서 이렇게 주고, 여기 160에 걸어놨죠? 160 걸리면은 이제 리베이트만 주겠다. 이 리베이트가 3%고요. 이게 참여율이 몇 %짜리예요? 이 참여율이 40%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00에서 너가웃을 160에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60% 아닙니까? 100에서 60포인트 올라가면은 160이 되면 60%잖아요. 그러면 60% 올라갈 때 0.4배 주는 거니까 요거 최대 수익이 60%에 0.4배, 24% 나오는 거예요. 24%.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례적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10% 변했으면 4%, 원금 플러스 4%의 수익을 주고, 뭐 20% 변했으면 20%에 40%, 8% 수익을 주고. 그러면 여기 60%니까 최대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이상 초과해서 이제 넘어가면 무조건 3%로 확정시킨다. 예, 그래서 이제 교재 첫째 줄 끝에 이거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최대 2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수익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예, 24%. 거기에 왜냐면은, 예, 160에다 걸어놨으니까 요 60%에 40%가 최대치잖아요. 60%에 40%. 이해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은요, 이게 다 이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구조잖아요. 디지털도 그랬고, 스프레드도 그랬고, 이 너그아웃도 그랬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대세 상품은 비보장형이죠.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여러 번의 이제 평가를 해서 조기 상환 해주는, 그러니까 2-4 이제 조기 상환형 주식 연계 구조화 상품. 이게 특히 중요하죠. 이 상품이 대부분 출시되잖아요. 조기 상환형은 뭐예요, 여러분? 첫째 줄에. 조기 상환 구조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조기 상환 조건을 여러 번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장기 상품이면서 단기 상품 성격을 지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앞에 상품들은 통상 만기가 1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시점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걸 주는 건데, 예, 이제 만기를 2년, 3년 이렇게 장기로 늘리면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시점마다 평가가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조기 상환해주겠다. 조기 상환해주겠다. 만기를 장기로 늘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여러 번 그러면 미리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조기 상환형은 원금 보장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체크한 거 5줄입니까? 밑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대부분의 조기 상환 구조는 이런 말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옵션 매도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원금 비보장형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보장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조기 상환형은 여러분 만기를 길게 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좀 높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기 위해서 옵션 매도를 합니다. 매수만 하는 게 아니고 매도도 해요.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옵션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투자자 자금으로 옵션 매수하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프리미엄을. 그럼 매도하면은 오히려 돈을 받잖아요. 그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수익률에 연결시켜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매도를 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주는데 다만 옵션 매도하면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죠. 매 조기 상환 시점마다 보통은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조기 상환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이자, 그때까지 원금, 이자를 이제 상환하는 구조다. 최장 이제 이게 3년 만기, 2년에서 3년짜리 대세인데요. 만약에 3년 만기 조기 상환 상품이다 그러면 6개월마다 평가하니까 총 이제 5번의 조기 상환 기회가 있는 거고, 그때까지 조기 상환이 안 되면 이제 만기 때, 예, 그때까지 남아있는 걸 이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의 조기 상환 기회하고 한 번의 만기 상환 기회, 총 6번의 이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식스 찬스 뭐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조기 상환 구조에다가 또 스텝 다운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지금 체크한 거에 한 7줄 정도 내려가면
이제 끝부분에 여러분 그 S&P 5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옆에 조기 상환형, 요번에 이제 스텝 다운 ELS는 뭐냐? 스텝 다운이란 말이 붙으면 점차 낮춘다는 거잖아요. 조기 상환 시점마다 일정 비율씩 조기 상환 가격 수준을 낮춰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인 구조를 말한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유리하게끔 평가 조건을 낮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90%로 설정했다가 85, 80 이런 식으로 낮춰가지고 조기 상환 가능성이 커지게 그렇게 만든 걸 스텝 다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이게 원금 보장 안 되는 건데 그러면 투자 기간 중에도 손실 볼 수 있냐, 만기 때만 손실 보냐. 그래서 또 넉인이 들어가요. 계속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원금 손실 발생 조건 그거가 있으면 넉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넉인에 걸리면 원금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넉인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 중에 넉인을 터치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넉인이 없는 그걸 이제 노 넉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예 투자 기간 중에는 원금 손실이 안 나지만 만기 때는 날 수 있어요. 역시 비보장형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이런 상품에 주가형의 상품에 넉아웃이 붙을 수가 있고 넉인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 넉아웃은 뭐냐면 이 배리어잖아요, 여러분. 이 넉아웃을 건드리게 되면 기존에 났던 수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넉인은 뭐냐면 예,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넉아웃이든 넉인이든 이 상품에서 이런 조건이 붙으면 투자자한테 다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이 넉아웃은 보장형 상품에 붙는 거고요. 요거는 비보장형에 붙는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제목에 보면 조기 상환형, 스텝 다운, ELS인데, 예, 넉인이 붙어 있는 거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조기 상환, 예, 스텝 다운, 예, 그 다음에 넉인. 그러면 투자 기간 중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넉인을 터치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거군요. 투자자가. 물론 여러분 그때 중도환매하지 않고 버티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가가 빠져서 넉인을 건드렸다 그래도 다시 만기 때까지 그게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면 회복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확정되는 겁니다. 넉아웃은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무조건 확정되는 건데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데 우측의 그래프를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분석하는 이런 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지 않을 테고요. 거기 위에 보면 여러분 조건이 95, 95, 90, 90, 85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스텝 다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원금 100을 갖고 출발해가지고 6개월 시점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원금의 95% 이상만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한 5% 정도만 떨어져가지고 원금 95%가 유지되면 조기상환 해주겠다. 근데 뒤에 평가할 때는 좀 떨어뜨려서 90% 이상만 이제 유지하고 있으면 조기상환 해주겠다. 85% 이상 유지하면 조기상환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넉인을 55%에 설정해놨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 지금 55% 밑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45% 이렇게 빠져서 55% 건드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원금 손실을 투자자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실제로는 손해가 나고 있지만 100에서 여러분 빠졌으니까 손해는 보고 있지만 그걸 이제 증권사가 ELS가 이제 증권사 상품이니까 증권사가 자기가 부담하는데 55% 밑으로 넉인 밑으로 빠지면 투자자한테 전가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예, 요 정도만 볼게요. 네, 그래서 예, 이번 시간 주가 연계 상품 위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